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중에서도 2차 함수의 기본적인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2차 함수 이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함수란 무엇입니까? 라는 말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함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개념을 명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암기. 일단은 선생님이 저번에 함수는 자판기다라는 말 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죠?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 해당하는 음료수가 나와야 됩니다. 버튼이 X값, 음료수가 Y값이에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란 모든 x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모든 x에 대하여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자, 함수라는 것은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대응 관계예요. 이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판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함수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든 x, 모든 버튼에 대해서 대응하는 y, 연결되는 음료수가 오직 하나. 근데 차이점은 콜라 버튼을 눌렀는데 사이다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함수는. 그냥 하나 나오면 됩니다. 안 나오거나 두 개 이상 나오면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 함수가 뭐예요? 그러면 답변을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차 함수를 배울 건데 2차 함수는 자 한번 적어볼까요? 2차 함수는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우리는 y, 좌변엔 y 이코를 기준으로 우변에 2차식 즉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때 a가 0이 아니다. 2차 함수 2차식이어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우변 이게 2차식인 거예요. 2차식인 함수를 우리는 2차 함수라 부르고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1학년, 1, 2학년, 1, 2, 3학년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2차 함수를.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엄청 연습해야 돼요. 자, 그리고 2차 함수는 두 가지 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꼴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요. 얘를 일반형이라 부를 거예요. 일반형. 근데 안타깝게도 일반형으로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y 꼴 a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꼴로 바꿀 거예요. 물론 a는 역시 0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는 표준형이라 부를 거예요. 표준형. 표준형.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완전 제곱식 꼴 표준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근해 공식을 설명하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말 엄청 강조했죠. 다 연관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P, Q이고 대칭축이 X는 P인 2차 포물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꼭지점과 대칭축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적어놔봐요. 적어두고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요. 오늘은 표준형까지 다루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뤄줄게요. 일단은
2차 함수는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다. 그 중에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y는 ax의 제곱, 가장 간단한 2차 함수를 배울게요. 자, 메모를 잘 해두고 개념은 암기. 자, 이 진도가 빨라서 필기하지 못한 것은 클래스룸의 영상을 보면서 복습할 때 복습하면 적응됩니다. 자, 이제 2차 함수가 뭔지 알겠죠?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2차 함수라는 것은 자, 모든 함수는 y는 y equal fx꼴로 나타냅니다. 그 좌변은 y, 우변은 x에 관한 식이란 뜻이에요. 그때 그 x에 관한 식이 2차 식인 경우 얘를 우리는 x의 2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2차 함수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변이 2차 식이냐 그거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고를 수 있고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인 것 하면 1번은 아니죠. 1차 함수죠. 2번은 맞고요. 3번도 맞고요. 4번. 4번은 전개하면 2차 항이 소거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만 보고 2차네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에 2차식이어야 됩니다. 자, 이거 활용 문제는 식으로 나타내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면 되는데 우리 하나만 할게요. 1번만 할게요. 1번. 뭐냐면 자전거를 15km per hour 속력이죠. X 시간 동안 달린 거리 Y km인데 우리가 그 거속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적어보세요. 거리는 equal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거는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 외워두세요. 그래서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거속시 문제라고 불러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y equal 속력 15 곱하기 x 시간 1차 함수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2번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차 함수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번을 쓰면 y는 넓이 y는 가로의 길이 x 곱하기 세로의 길이 x 마이너스 1 얘는 2차 함수 맞아요.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자, 오늘은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중점적으로 다뤄볼게요.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 1차 함수의 그래프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직선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만 잡고 선으로 그으면 되겠죠.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얘는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한번 적어볼까요? 포물선. 이 포물선은 이 정의는 뭐냐면 이 한자 이름 그대로 따지면 뭐냐면 위로 던진 물체가 물체는 주로 공이 되겠죠, 뭐 그죠? 공, 포탄 뭐 이런 거. 물체가 그리는 궤적. 궤적이라는 게 뭐냐면 지나간 자취라는 거예요. 이게 포물선을 그려요. 곡선이죠, 곡선. 그죠? 그래서 곡선이기 때문에 이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괜찮아요. 쉬워요. 자, 왜냐면 이 포물선에서 핵심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포물선은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대칭축, 이거만 알면 돼요. 꼭지점과 대칭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꼭지점과 대칭축. 이 정의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간단한 2차 함수는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예요. 이거부터 출발을 하죠. 자, y는 x의 제곱. 자, 그런데 처음부터 곡선으로 그리는 건 좀 어렵고요. 이렇게 몇 개의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식이 주어지면 y는 x의 제곱이라는 식이 주어지면
x에다가 정수 대입하고 제곱을 해서 y값 이 표를 만들고 순서쌍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순서쌍을 좌표 위에 찍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찍어봐요. 그럼 맨 왼쪽이 됩니다. 맨 왼쪽 그림 1이 돼요. 이 현재의 점의 개수로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간격을 좀 더 조밀하게 찍어보는 겁니다. 아까 1의 간격이었는데 0.5의 간격, 0.1의 간격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궤적이 잡히죠? 이걸 좀 더 조밀하게 찍으면 곡선이 되는 거예요. 연결된 곡선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예요. 이건 그리기 어려운데요. 곡선이니까 그리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인데 대칭축이 있어요. y는 x의 제곱. 너무 두껍네요. 이걸 좀 얇게 해서 이렇게 지금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접으면 일치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칭축이라 부를 거예요. 대칭축. 그래서 현재는 y축이 대칭축입니다. y축의 방정식 뭐였죠? x 이퀄 0이었어요. 이것도 한번 복습을 해보자. y축도 직선의 방정식인데 식은 x는 0이었죠. 그 다음에 꼭지점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요 점인데 꼭지점은 현재 원점이에요. 꼭지점 0,0이 됩니다. 이 꼭지점과 대칭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한 점만 이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만 3,9 이렇게 한 점만 좌표로 표현하면 얘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릴 연습할 때 중요한 건 꼭지점을 표현하고 꼭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대칭축을 긋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물선 위에 한 점,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얘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포물선 오른쪽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합니다. 원점이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y축의 대칭이다.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사용해야 돼요. 꼭지점 현재 0점 원점입니다. 그리고 대칭축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계속 써보세요. y축 즉 x 이퀄 0입니다. 대칭축. 자, 그리고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내려가고 있죠. 현재 그죠? 하강하고 있잖아요. 감소한다는 거래요. 감소.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x의 값이 증가.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y 값 감소하고 y 값 증가. 그러니까 y 값이죠. y 값이 감소하고 증가합니다. 그리고 원점을 제외한 모든 점은 x축 위쪽에 있다는데 이거를 아래로 블록하고 최소값이 꼭지점이잖아요. 최소값이 0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잘 관찰하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잘 관찰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꼭지점의 정의를 좀 해줄게요.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 꼭지점이 원점이잖아요. 그죠? 꼭지점이라는 어떤 점을 말하냐면 대칭축과 y축이죠. 대칭축과 그 다음에 포물선의 교점을 말해요. 포물선의 교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 말합니다. 자, 꼭지점. 여러분들 곡선에서는 원래 꼭지점 없어요? 원래 꼭지점의 정의 뭐였죠? 우리 다각형에서 꼭지점 기억나요?
자, 다각형에서만 사용하는 꼭지점은 정의가 두 변 또는 모서리, 두 선분의 교점이에요. 그냥 선분이라 하자. 선분의 교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 불렀잖아요. 그죠? 다각형에서 두 변 또는 두 모서리. 그러니까 곡선에서는 원래 꼭지점이란 말을 안 써요. 그런데 포물선에서는 그냥 정의한 거예요. 꼭지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꼭지점과는 달라요. 대칭축과 포물선의 교점이라는 완전히 다른 정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꼭지점이 아니에요. 자, 이것도 메모를 잘 해둬요. 그리고 이상하다고 의문을 가져야지. 저거 삐죽하지 않은데 왜 꼭지점이야? 라고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이제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잖아요. 그죠?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 항상 여러분들은 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것만 생각하면 돼. 대칭축, y축, 그 다음에 꼭지점, 원점, 그 다음에 위에 한 점. 아무 점이든 상관없죠. 이게 만약에 y는 x의 제곱이야? 그러면 x가 2면은 y는 4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한 점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포물선의 그래프가 됩니다. 손으로 그리니까 뭐 삐뚤빼뚤하고 뭐 그래요. 정확하게 못 그려요. 선생님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물선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볼게요.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관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거는 알지오메스나 또는 지오지브라로 꼭 해보세요. 알지오메스, 지오지브라 모두 무료 수학 소프트웨어고 수학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알지오메스,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인데 크롬에서 알지오메스라고 검색을 하고 치면은 이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서 2D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지오 2D. 자, 이렇게 알지오 2D. 여기서 원래 그리드 보기 설정을 키면 이런 좌표가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왼쪽에 이 생성순이라고 적히고 이 아래 입력 플러스가 있고 입력이 되는 이걸 대수창이라 불러요. 그리고 왼쪽에 도구들이 있어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중학교 수학의 도형을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수창에 입력을 하면 함수의 그래프 그려집니다. 여기 입력하는 거 한번 알려줄게요. 어떻게 입력하냐면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x의 제곱인데 이 제곱을 요 꺽쇠를 이용할 거예요. 이 꺽쇠는 자판의 6번에 있습니다. 6이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자판 6번을 누르면 꺽쇠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입력하면 돼요. 자,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간혹가다 그래프가 안 그려지면 여기 이걸 기하창이라 부르는데 기하창 아무데나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면 여기 나타납니다. 자, 이게 y는 x의 제곱이에요. 자, 이걸 좀 굵게 나타내 볼게요. 이게 기준입니다. 가장 간단한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려는 거는 y는 ax의 제곱이죠. 자, 그걸 어떻게 입력하냐면 y equal ax 꺽쇠 2 이거를 입력하면 됩니다. 쉽죠? 굉장히 쉬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대수창에다가 y는 ax 꺽쇠 2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지금 얘가 좀 오류가 있어서 지금 겹쳐서 그러네요. 여기 슬라이더가 만들어집니다. 슬라이더. a 값이 현재 인류되어 있어서 겹친 거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모양을 선을 굵게 하고요.
파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현재 A값이 2.7입니다. 그리고 나서 A값을 가지고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A값을 점점점 크게 하면 어때요? 크게 했더니 좁아지네요. 그죠? 자, 이게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 A가 11대. 그리고 A값을 점점 줄여보세요. 줄였더니 점점 벌어지다가, 그죠? 자, 1보다 더 작아지니까 0일 때는 안 되고, 자, 이렇게 1보다 작아지니까 폭이 더 넓어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15,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15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음수가 되면 이렇게 뒤집어져요. A값이 음수가 되면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건데 A값이 음수가 되면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되고 A값이 양수가 되면 아래로 블록한 이런 포물선이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A값이 커지면 폭이 좁아지고 A값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이 넓어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꼭 알지오매스로 수학 공부할 때 하나씩 하나씩 한번 그려보세요. 이해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적극 추천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AX의 제곱인데 어떻게 변하느냐, A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느냐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방금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y는 2분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2분의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초점이 아니라 꼭지점과 대칭축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폭이 좁아질까 아니면 늘어날까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자, 1보다 더 작아요. 이게 2분의 1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현재 0.3인데 빨간 게 y는 x의 제곱이고 2분의 1, 그러니까 0.3x인데 2분의 1과 비슷하죠? 그럼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대신에 꼭지점, 원점 변함이 없고요. 대칭축, y축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오매스나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이번에는 3x의 제곱은 어떻게 할까요? 3분의 1 x와 x의 제곱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세요. 만약에 A값이 점점 커집니다. 자, 커져서 3에 가까워졌네요. 그죠? 그랬더니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에 비해서 폭이 좁아졌죠. 폭이 좁아졌어요. 오케이? 꼭지점과 대칭축은 동일하고요. 폭이 좁아집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손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그리면 되느냐? 그거 설명해 줘 볼게요. 자, 이게 y는 x의 제곱이죠? 그러면 한 점만, 한 좌표만 찍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y는 3x의 제곱인데 x에다 1을 대표해 보세요. 그럼 1,3을 지나죠. 그죠? 그러면 1,3을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찍고 나서 여러분들은 1,3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리면 되는데 이게 손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그려요. 선생님도 비슷하게 그리면 되고요. 단지 여기 요 점의 좌표 1,3이라는 것만 써주면 꼭지점, 원점, 대칭축, y축 1,3을 지난다 라고 하면 얘는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정확하게 x축과 대칭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정확하게 x축과 대칭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값이 마이너스로 가요. 자, 그러면 위로 볼록, 그러니까 꼭지점과 대칭축은 변함이 없고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됩니다.
A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어떻게 그려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하면 똑같아요. 한 점만 찍으면 돼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2죠? 그럼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점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과 대칭축이 나중엔 변합니다. 다음 주에 그걸 배울 건데 그건 약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기본 그래프는 굉장히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끝났습니다.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인데요. 자,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a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a 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고 x축 아래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둘 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대칭축으로 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a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a 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a 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얘는 서로 x축 대칭이 돼요. 요 성질들을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보면서 암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여기 R 좀 S다 그린 다음에 A 값이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네. 그리고 A 값의 절대값이 커지니까 폭이 좁아지네. 그 눈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자, 수학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할 때 알지오메스나 지오지브라를 활용하는 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수학 공부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